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짜다 가짜다. 이게 벌써 20몇 년 된 이야기예요. 참 골 때리는 게 화가는 이게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검찰과 감정인들은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에 관심이 갔던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직접 그린 천화백이 기억력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림 많이 그려서. 나이에 따라 노화가 되면서 쇠퇴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혹은 성격이 괴팍해. 본인이 그려놓고 안 그렸다고 그래. 그거 우리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개인적인 문제가 되죠.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제가 관심이 간 이유는 뭐냐면, 혹시 화가가 내 그림이 아니라고 단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면 그 권력이잖아. 굉장한 권력이에요. 생각해보면. 대단한 권력인데 그런 게 있을까? 청경자 화백의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따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청경자 화백의 육성을 이제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청경자 화백의 따님이 미국에 계신데 한국에 오셨어요. 김정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제 짚어볼게요. 히스토리를 잠깐. 그리고 그 권력이 과연 있는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물론 이거는 그 화백 쪽 일방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렇죠? 일방의 주장이긴 한데 어느 쪽이 사실일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검찰은 브리핑을 안 하니까. 자, 그러면 히스토리를 잠깐 짚어볼게요. 이게 처음으로 기사를 지어보면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게 91년도예요. 91년도 4월 4일 조선일보가 처음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짜를 전시했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대부분 가짜를 전시했다고 질타하는 언론이 보도가 이어져요. 그리고 4월 4일 있고 나서 4월 8일 날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91년도 얘기예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심장을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하는 게 작품 생활 아니겠어요. 모든 예술이 그러다시피. 근데 이건 막 보니까 헛개비 같고 기가 칵 막히고 이 꽃도요. 뭐랄까 테크닉이 말씀입니다. 더덕더덕 돼 있어요. 저는 말끔하게 어떻게 하든지 하거든요. 제가 그게 좋아서. 눈 같은 것도 쟤는 빛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입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게 하여튼 막 봐서 제가 그 엉성한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악을 쓰다시피 해서 가짜다 그러고 악을 썼어요. 여기서요. 액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진짜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진짜라고 말한 일 전혀 없고 끝내 당신네들이 할 때까지 다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또 은폐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논란이 첫 주 시작되고 나서 직접 육성으로 내 거 아니라고 말씀하신 인터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논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를 한 여성동화가 있어요. 여기서 작가 본인이 아니라고 해요. 내 작법과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자세하게. 그리고 또 미인도라는 그림이 오모 씨가 김재규 전 중장 부장에게 줬던 그림이고, 김재규 씨가 권력자인데 김재규 씨 같은 권력자한테 가짜 그림이 갔겠냐라는 한 상식적인 추정에 의하여 김재규 씨 쪽에서 나왔는데 이게 가짜일 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오모 씨가 나는 선물한 적이 없다. 91년도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분의 말은 바뀌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논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미술평론가가 이거는 몇 개 작품을 조합한 그림이다. 이거는 가짜다. 라고 또
미술평론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과 화랑협회 감정위원회가 진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게 아직도 이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91년도 시작된 게 26년 동안. 희한한 사건 아닙니까 이거? 저는 이 대한민국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판정을 하면서 진품이라고 판정을 한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프랑스 최고의 최첨단 이 감정에 이게 위작이 완전 가짜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 프랑스 감정 결과를 믿지 않고 완전 몇 사람, 화랑협회 사람과 국립현대미술관하고 이해관계 있는 사람 진술로 갖고 첫째, 김재규한테 나왔으니까 진짜다. 자, 거기서부터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검찰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지금 소송을 했고 지금은 정권도 바뀌었고 대한민국 판사들이 이제 제대로 판결을 해주기를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변호사님이 작년 말에,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작년 말에 이게 김재규 당시 권력자 중정부장으로부터 나왔는데 이게 가짜일 리가 있느냐, 상식적인 주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김재규 씨가 사망했으니까 동생과 통화를 한 겁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김재규 씨 남동생과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언론도. 근데 이제 확인을 직접 백음자 변호사님이 하고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그 녹취록 중 일부를 제가 발췌한 거예요. 무슨 얘기가 오가느냐? 본인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한번 그림이 왔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 말을 했고 선물을 받아서 응접실에 걸어놨다. 그런데 걸려있다가 합동수사본부가 압수해 갔다. 그림을 가져갔다. 기증한 게 아니라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뺏겼다는 거예요. 네, 그림을.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 그랬더니 이제 김재규 씨 따님이 그러면 검찰에 가서 진술한 적이 있느냐. 왜냐면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써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김재규 씨 동생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걔들이 왜 그렇게 엉터리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생은 천명자 화백이 자기가 그림이 아니라는데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왜 자꾸 맞다가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기가 안 그렸다는데 왜 자꾸 맞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근거가 김재규 씨 집에서 나왔으니까 맞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모른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찰청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모른다고 했대요. 검찰한테.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아니 모른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처음 알려진 거예요. 세상에. 왜냐하면 김재규 씨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정사실로. 그죠? 근데 백음자 변호사님이 처음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런 얘기 없어? 이렇게 검찰청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검찰이 이상하게 꽈가지고 진술을 왜곡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랬어. 그러면 동생분이 유일하게 진술을 받은 거 외에는 없는데 검찰이 마치 김재규 씨 따님도 조사를 받고 부인도 조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랬더니 그 김재규 씨 동생이 따님을 조사한 적 없고 오히려 그 딸이 나한테 와서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행정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행정 경험이 있는 내가 가서 형수한테 물어보고 검찰 조사한다면 협조를 해야 될 거니까 협조를 해야 되니까 사실만 얘기해라. 그런데 그것이 진짜라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 권력자들이나 이렇게 중요한 요직에 계셨던 분들은 언제 그림 보는 안목을 기르시겠어요. 거기 들어간 그림들은 대부분이 가짜라는 것이 오히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91년도 4월 달에 바로 이 미인도 사건 발생할 그 당시에 청경자 그림 위조단이 대거 검거가 됐어요. 그 해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로서 이 청경자 그림을 위조한 위조단을 수사한 그 검사님 이름이 김성준 검사님이 직접 진술서를 써서 이걸 공개하도록 언론에 공개하도록 제가 해서 공개도 했기 때문에 이 실명을 밝히는데 그분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위조범들이 인사동 이 계통의 위조범들이 청경자 화백 그림이 너무 인기 있는데 천화백이 그림을 잘 팔지 않았어요. 이분은 완전히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 상업적 목적으로 절대 그림을 안 팔아요, 잘. 근데 너무 인기가 있고 이러니까 천화백 그림 위조단들이 화랑하고 같이 결탁을 해서 그림을 그 위작을 하는데 화랑이 인증해주면 진짜가 되니까. 다 이 공생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림 위조가 우리가 한 그림을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림 몇 개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새로운 그림을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그림을 수년간 또 묵혀요. 딱 묵혔다가 나중에 완전히 작가의 새로운 그림이냐, 작가의 사인도 다 들어가 있죠. 가짜 서명이.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그림이냐 해가지고 다 그 뇌물로 갖다 그거는 바치는데 이유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다작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 그림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노렸을 것 같은데. 작가가 기억이 없었다, 다작을 해서 기억을 못한다, 아니면 노쇠해서 기억을 예. 못한다, 성격이 괴팍해서 예. 일부러 그런다. 예. 근데 사실 어머님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셨어요. 그거는 반대쪽에서도 증언을 해요. 네. 너무나 작품 관리에 까다로워가지고 작품을 내보낼 때 표구까지 해서 내보내지 않으면은 마음이 안 놓이시는 거예요. 딸 시집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나한테서 사랑을 받고 가야 가는 데서도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이 쓰신 시에 청경자라는 시가 있는데 그는 좀 고약한 예술가다. 그러나 정직한 생애. 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작품 하나하나에 애착을 가지신 분이 자기 작품을 못 알아보느냐. 거기다가 1년에 많이 하질 않으셨어요. 이런 작품, 본격적인 작품, 화판에다 동양화 재료로 그리시는 작품은 많은 해에 10개. 왜냐하면 하나를 그리시는데 3개월, 4개월씩 그리시고 어떤 때는 작년에 그렸던 걸 다시 더 공을 들여서 그리시고 그런 분한테 이런 아까 어머니도 말씀하셨지만 엉성한 그림을 가지고 와서 옥박 지르면서 이거 왜 시인을 안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혹시 어머님이 생전에 네. 이거 몇 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내가 그렸나 이렇게 착각하신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91년 무렵에는 어머님이 완성도에 대해서 특히나 집착하셨어요. 그래서 91년에 이 사건이라고 그 이후로 5년 후에 대대적인 이제 회고전이 열리는데 그때 그 회고전의 큐레이터를 하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그림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스토리까지 다 총총히 기억을 하고 있어서 자기가 정말 놀랐다. 그렇게 그분의 책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김재규 씨 집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거고요. 자, 그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에 대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작년에 보도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천하백이 미술관 직원들에게 위작 주장은 착오였다. 그러니까 본인이 위작이라고 주장한 것이 나의 착오였다라고 미술관 직원한테 말한 적이 있다라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확인된 사실은 그렇게 지목된 당시 직원은 천하백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해요. 나중에 이게 거짓말 하나 나온 거고 또 하나 미인도와 천하백이 사용한 재료가 맞다. 원래 천하백이 사용하는 재료가 미인도에 쓰였다라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감정기관들은 그것이 똑같은 재료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미인도 수록 화집에 편집할 때 작가가 확인했다. 그러니까 화집에다가 그림을 넣었는데 자기 그림이 거기 들어가는 걸 자기가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그건 자기가 자기 그림인 걸 인증한 게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현대미술관의 보고서 내용이었는데 천하백은 편집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걸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의 보고서도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수가 검증한 적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에. 근데 JTBC가 이것도 2년 전에 나온 보도인데 국가수는 미인도가 감정한 적이 없다고 취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도 찔끔찔끔 나오니까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고 단편적인 뉴스로 지나가는데 모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국과수가 저런 거 하는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국가수가 이제 실제로 검증을 하기도 해요. 나중에. 근데 그 2015년 이전까지 국가수가 검증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리미에르 감정팀이 대한민국 국가수가 한 그 기술요. 그거 50년대 기술이에요. 라고 불어로 얘기했어요. 네. 저는 불어로 들리는데요. 자,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니까 유족들의 돈을 써서 지금 말하는 이런 기관에 검증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나오게 돼요. 보고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진품일 확률 몇 프로요? 0.00002%.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만한 기관, 우리나라 기술은 50년대 기술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이거는요, 네. 제가 그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 그리고 의혹들을 모아가지고 청경자 코드라는 거를 책을 지금 썼어요. 다빈치 코드처럼. 네, 다 맞습니다. 네.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작가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특성을 발견하고 비교해서 그런 특성이 안 보이면 가짜인 거죠. 그 당시에 정면상 같은 해 연도거를 77년도에 네. 5작품을 그리셨는데 여인 정면상을 네, 그리고 70년대 미인도는 이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 공통적으로도 들어있는 특징이 여기는 없다는 거죠. 프랑스 리메르 테크놀로지에서 감정을 한 결과 9개 검증 포인트에서 전부 다 위자김이 이게 다 나왔고요. 청경자 코드가 독특한 코드가 있는데 77년도 그 당시에 그려진 모든 그림들의 이 홍채와 코와 이 인중에 있어서 다 독특한 코드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만 공개한다. 일부만 한 먼저. 가지. 네, 아, 한 가지만. 인중의 비밀이라고. 네, 인중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여러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 리미아로는 또 다르게 네. 다른 겁니다. 그 중에 인중의 비밀이라는 게 있다. 인중을 표시하지 않는다. 네. 저희 어머니는 40년대부터 극사실주의로 그림을 그리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70년대 뭐 반추상도 하시고 화풍이 점점 변해가지고 77년도 무렵에는 이 여인상을 많이 그리셨는데 인중을 그릴 줄 몰라서 안 그린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생략해서 모든 그림에 인중이 없습니다. 인중이 다 없다. 네. 나머지 그림들에는. 네. 그런데 인도에는 인중이 있다. 요건 뭡니까, 요거? 9.74? 미인도는 좀 조용감이 없게 그려져가지고 얼굴이 좀 삐딱한데요. 네. 그걸 이제 다른 그림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각도를 약간 틀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그림들은 삐뚤어지가 않았군요. 네, 미인도만 비교를- 입이 삐뚤어졌군요.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머리가 천은경자 하백님 모든 그 여인상의 머리는 아주 미장원에서 이 손질한 여성들의 이 머리 결이 살아 있어요. 근데 이 미인도는 완전히 펑펑하게 그냥 평면으로 시커멓게 칠했고, 그리고 이 공간미라는 게 이 머리가 내려오면 여기 목과 이 머리 사이에 이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이 공간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다 이 공간이 나오죠. 근데 미인도 저거는 공간 처리할 줄도 몰라갖고 그냥 완전 싹 칠한 평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안에 위에 머리 여기 플루메리아라는 꽃이 있는데 저 꽃에 이것도 완전 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린 거예요. 미작자가. 그리고 안에 그 심지를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저 그림이 몇 개를 조합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이 이 미인도 감정할 때 그 안목 감정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게 실제 그 최강진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조목조목 이게 가짜다. 이거를 의견서를 검찰에 내고 나왔는데 감정인이 가서 이 가짜라고 의견서 내고 나오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검찰이 전화해서 그거 진품으로 해주면 어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양심선언을 했어요. 검찰이 그렇게 해갖고 다시 오라 그래갖고 검사 3명이 다시 이거를 어떻게 진품으로 하게 만들려고 적극 회유를 했다는 사실. 이분이 정말 너무 이 검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해서 주간조선에 양심선언을 했어요. 볼리오나에서 학술대회가 있었대요. 볼리오나면 이태리 아닙니까? 네. 예. 볼리오나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긴 대학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네. 학문이 거기서 서구 학문을 말하는 거죠. 과학, 인문학 다 발달했는데 르미에르 테크놀로지가 사실 상당히 명망 있는 예. 기관이에요. 뭐 루브르 미술관이라든가 파리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죠? 예. 네, 네, 꽤 루브르. 유명한 그거요. 예. 루브르 미술관이요. 거기하고도 제휴를 해서 일하고 제리코니 뭐 좀 유명한 화가들 반 고흐를 비롯해서 감정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용한 다중 스펙트럼 촬영이라는 것은 작품 한 장당 1450장의 단층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촬영한 다음에 10개를 찍었으니까 15,000장의 사진을 검찰에 원본을 제출했어요. 검찰에 제출을 했어요. 그럼 네. 당장 제출했죠.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제 왜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그 보고서는 이것이 진품일 확률 0.002%라고 했고 네. 가짜라는 거죠. 네, 99%. 모두 9개 검증해서 이건 정말 미술계 이 적폐는요, 30년 정권을 넘나들면서 유착이 되면서 미술계 적폐는 미술 기자단과 언론이 침묵하면서 이 진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은 한 작가가 오늘은 모든 게스트의 발언을 구호로 정리를 해야 될 거야. 자, 우선 제가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이유는 생방송이 아니고 편집을 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제가 그대로 내보낼 거예요. 아니에요. 할 말을 하고 어차피 편집해서 잘릴 거니까 제가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 기다려보세요. 거 이해를 자. 해주세요. 네. 자, 학술대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아니 이제 국내 이 말만 하게 해주세요. 국립현대미술가한테 넘겼어요. 피의자한테 몰래 아니 국가수 몰래 감정을 하면 살인죄 피의자나 범인한테 몰래 넘겨줍니까? 자, 리미에 프랑스 대해서 감정 가짜라고 보고서를 결론이 났는데 피의자한테 넘겨갖고 잠깐만요. 피의자한테 그 보고서를 줬다는 거지. 얘 가짜로 났는데 어떻게 할 보고서를 거야? 줘가지고 라고. 아니 미리 발표하기 전에 미리 줘갖고 통계를 조작하게 만들었어요. 통계를 조작. 변호사님은 억울해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자, 아니 알겠고요. 그래서 누가 딸이고 누가 변호사 아니 정작 따님은 천천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아주 뭐 르미에르 팀이 뭐 얼마나 허접하다 뭐 중상모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일부예요. 이게 왜 위작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일부인데 뭐 세 번째 에비던스로 뭐 대생은 팔의 근육과 팔의 길이 그리고 주는 힘 이 모든 것이 합해진 결과다. 인체 구조가 여러 요소 복합적인 산물이다. 예. 그런데 작가가 엎드려서 그림을 그린다. 원래 어머님이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동양화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인체 포지션이 이런 상태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눈의 동공과 동공 사이의 거리를 고정시킨 다음에 우리는 모든 작품의 눈의 곡선을 디지털화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눈 곡선 위에 세 포인트를 지정했고 그리고 이 곡선의 연장선상에 맞는 지름을 계산해낼 수 있었다. 요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팔을 이렇게 크게 원을 흘러.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 눈을 그리기 위한 곡선, 이견의 지름. 지름인 이 정도 곡선을, 이 정도 지름으로 그렸다는 거죠. 네. 네. 그래야 저 눈을 이렇게 네, 그릴 수 그렇죠. 있다. 네. 그런 얘기다. 두 번째 그림은 이 정도 나왔고, 네. 누워서 엎드려 하니까 팔이 그릴 수 있는 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생각하면서 진품들, 어머님이 진품이라고 한 것들에 눈을 그렸을 때 지름의 크기를 계산해봤다 이런 게 나왔다. 190에서 200대 사이. 그런데 미인도는 이게 확 다르더라. 이분들 분석으로는 미인도를 그린 사람은 아마 팔의 길이가 더 길 것이다. 그렇게 맞네. 네. 오. 네, 이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하나예요. 9가지가 모두 이렇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 이거를 반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뭐 전화백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유통 그 히스토리도 잘 모르면서 무슨 감정을 하느냐 이러고 반박을 했어요. 아,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검찰이 이걸 진품이라 판정하는데 제가 이걸 읽고 변호사로서 도대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검찰이, 아니, 대한민국 검찰 맞아? 뭐냐면 위조범이 건춘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미인도를 그렸다고 처음에 자백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검찰이, 이 사람이 안 입고 온 거야. 왜냐하면 검찰은 진품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가 위조했다는 사람을 무려 4번을 부르더니
드디어 번복을 시켰어요. 그러더니 건춘식이가 이제 내가 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검찰이 불기소 이유서에 위조범으로 이 미인도 위조범으로 자처하는 사람은 건춘식 이외에는 없다. 고로 이거는 진품이다. 여러분 3단 논법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어머님은 그럼 돌아가실 때까지 저거는 내 그림이 아니라고 끝까지 네. 일관되게 91년부터 공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남겼어요. 예. 그리고 청와대 이제 공증까지 남겼어. 예. 유언으로 공중까지 유언, 남겼어요? 예, 유언으로 이 그림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미인도라고 돼 있는 이 그림은 내 그림이 가짜이고 위작임을 분명히 남겨둔다. 그래서 그 얼마나 작가가 67세에 정정한 나이에 정말 이 한국이 난 이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 천재 작가입니다. 작가에 대한 철저한 인권 유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권이 침해됐다, 인권이 유린됐다 할 때 부당하게 구속당하고 우리가 살인죄로 누명을 쓰고 감옥 가고 그런 차원만 인권 유린이 아니에요. 작가에 있어서 이분은 이 그림이 가짜라 해서 얻을 어떠한 이득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영광이네 이렇게 하죠.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거 아닌 걸 기라고 얘기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른다.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냐 그러셨어요. 근데 그 심정은 그만큼은 안 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뭐 또 미인도를 갖고 나와서 저러나 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지금 저라도 이 많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 말씀하신 기억 다 있고 이런 저라도 배 변호사님의 도움을 얻어서 지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을 뜰 때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후회가 많을 거예요. 자, 어머님도 91년에 왜 가짜를 진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26년이 흘렀어요. 따님의 입장에서 왜 가짜인데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고 아직도 그럴까? 따님 입장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가족이 피의자들을 고소했다 그래서 한간에는 유가족이 비평의 재갈을 물린다. 재갈은 무슨 누가 재갈을 물려요? 비평의 재갈을 물린다. 네, 저희는 어떤 사람이 민주 시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썼다고 그래서 누구를 고소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진품이라 그랬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진품이라고 주장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미학적이거나 분석적인 걸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고 모두 이런 거짓말, 조작된 거짓말로만 갖고 진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국회 보고서에까지 거짓말 나온 거 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재갈을 아무한테도 안 물렸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실제 두 가지가 초기 91년 4월 달에 국립현대미술관 이경성 관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91년 4월 달에.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래요. 만약에 이 미인도를 우리가 진품이라고 이게 위작으로 미인도를 위작이라고 우리가 하게 되면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수천 점의 그림이 다 의심받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절대로 인정 못한다. 그게 기자회견 동영상 자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권위. 둘째는 화랑협회에다가 이거를 감정을 의뢰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화랑협회장인 그 당시에 91년 4월 달에 화랑협회장인 김창실 씨가 한국경제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근데 그 칼럼을 쓰는 시기가 미인도를 감정하고 있는 그 과정의 서기를 노골적으로 이럽니다. 우리는 이 미인도 사건이 이경성 관장한테 누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화랑협회가. 화랑협회장이 그래서 이 미인도는 작가가 착각이었길 바라고 반드시 진품으로 판정되길 바란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랑협회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가까이 의뢰 관계이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완전히 호위해야 되는 그 정말한 입장을 보여준 거죠. 화랑협회장의 노골적 칼럼으로 이거는 반드시 진품으로 판정돼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화랑협회가 어떤 짓을 했느냐.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이 청경자협약이 91년 4월 이 당시에 미인도가 가짜 이 미인도 그림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자기가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니까 이거 내 그림 아니라고 진실을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은 천하백을 음해를 하기 시작해요. 우선 돌아가 자기 그림도 몰라본다. 그러면서 계속 음해를 하더니 나중에는 진품을 인정했다. 이렇게 공문을 허위로 조작을 아까 해놓죠. 그거는 그러다가 말씀드렸고. 나중에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또 가짜 그림이 하나 등장한 게 있었어요. 그게 인도의 무이라는 가짜 그림. 우리나라 화랑계에 여보는 거물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 화랑계의 거물한테서 가짜 그림이 또 나와가지고 강남에 버젓이 전시가 된 게 인도의 무이라는 그림이 있었어요. 천하백이 그 그림이 인도의 아그라라는 인도 여행 스케치에다가 그 채색을 한 그 그림을 인도의 무이라 해가 가짜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가짜 그림이다 하니까 그때는 그 소장자가 천하백을 찾아와서 이거 좀 한 번만 봐달라. 그 천하백은 그거는 봐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청경자 그림 위조단이 검거됐을 때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성정 검사실에 가서 호소를 합니다. 내가 방금 전에 그 강남의 화랑에 인도의 무이라는 그림이 가짜가 걸렸더라. 그것도 내가 얘기를 하니까 잘못했다 그러고 다 팜플렛도 내리고 그림도 내리고 소장자가 사과를 했다.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경자 화백이 미국에 간 사이에 10년 있다가 2000년도에 화랑협회가 그거를 진품으로 판정 나갔다는 거를 진품으로 판정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모르는 사람의 유통 과정을 거쳐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검찰에 고소한 후에 그걸 작년에 알았어요. 화랑협회가 천하백 본인이 가짜라고 했던 거를 10년 묵혔다가 진품해서. 그러면 그 그림 하나가 천하백님 그림 한 개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몇십억이 돼요. 몇십억 그림 한 점이. 그러면 이 가짜를 하는 순간에 10억과 2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돈이. 근데 미술관의 관장을 계속 바뀌고 화랑협회 사람들 계속 바뀌고 그거 26년간 똑같은 사람이 계속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계속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하나 들고 검찰은 거기 이해관계가 없지 않냐는 거죠. 화랑협회가 그런 돈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다면 검찰은 야, 니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금방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검찰은 동조한 거죠? 두 가지 자, 질문입니다. 첫째, 저는 91년 4월 달에 이 민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움직이는 미술관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어령 장관이 문공부 장관이었어요. 그분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이 그림을 대중들한테 움직이는 미술관 형식으로 이걸 전시를 해라. 그분이 지시를 했고 국립현대미술관에 갑자기 이 미인도 그림을 이제 복제를 해서 작가 동의도 없이 복제를 해서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작가가 그때 이제 미인도라는 그림을 알게 돼서 가짜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가짜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조선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김성환 화백이라고 고바오 영감이라는 예, 유명한 분이죠. 만평하시는 그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정언을 했어요. SBS 스페셜이라고 2016년 1월 달에 방영된 SBS 스페셜에서 그분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실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문공부의 고위직한테 들은 얘기가 이 미인도가 가짜면 7명의 목을 치겠다. 공무원의 목을 치겠다.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라. 이런 그 정도로 노발대발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정언을 근데 해줬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김재규한테 나온 그 신군부가 자 아시죠? 김전두환 뭐 회고록으로 완전 역사 날조하던데 그 전두환 신군부가 그 김재규 집에서 갑자기 모든 거를 압수해 갔다는 거죠. 압수해 재산 가갖고 몰수한 거죠. 예. 압수해 가서 그 압수를 실제는 이제 정려 기부재산식으로 만들었죠. 김재규 항소심에서 감옥에 있는데 신군부가 와가지고 도장 무인을 찍어갖고 자기들 리스트를 다 만들었는데 실제 그 집에는 뭐 그런 고가품이 별로 없었대요. 그분은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뭐 별로 받은 게 뭐 집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 가족의 진술에 의하면. 그런데 그 리스트를 쫙 보면 뭐가 뭐 많이 있는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 그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어디 갔는지도 없고 완전 신군부가 만들어낸 뭐 김재규를 나쁜 그게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경자 미인도가 유일하게 실존하는 한 개의 현존물이에요. 그러니까 안고 없는 빵이 되는 거죠. 청경자 미인도가 가짜면 김재규 리스트는 다 가짜죠. 근데 그게 몇 년 전인데 왜 아직도 그게 유지되냐 이거죠. 저는 또 궁금한 게. 작년에 우리가 어떤 해입니까?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냈는데 박근혜 정권은 역시 우리가 박정희 정권의 연장선상이고 박근혜 씨한테 있어서 김재규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예요. 김재규 명예회복에 관계되는 이 청경자 미인도 이게 진품이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논리가 분명히 이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화랑 여러분을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이 부정 부패 비리 우리가 청산돼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 미술계 자, 쪽에 화랑계가 소위 우리나라 주류 사회 위프 상단에 존재하는 뭐 검찰이든 혹은 뭐 정치인이든 오랫동안 맺어왔던 커넥션이 아주 막강하다. 그래서 왜냐면 비싼 그림 팔고 주고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검찰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게 김재규 집에서 압수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미지 그 당시에 이미지를 그림을 찍어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판이나 이미지나 어떠한 증거가 없어요. 김재규 집에서 도대체 뭘 압수를 했는지. 이 미인도가 김재규 씨 집에서 진짜로 나온 건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죠? 진짜 현재의 그 미인도가 김재규 집에서 나온 미인도와 동일하다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예를 들면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자기들이 이 사진을 찍어서 대장을 만들어 놓은 시점이 84년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실제 이 미인도가 국립현대미술관에 들어왔다는 시점은 80년도 5월 달에 문공부를 거쳐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공문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럼 84년까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국립현대미술관이 갑자기 이 90년도에 움직이는 미술관을 위해서 이어령 장관, 문공부 장관의 지시로 갑자기 이거를 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 미인도 그림은 사실은 국립현대미술관 안에 이 미인도를 본 사람도 별로 없다 그래요. 이거를 아주 굉장히 이상하다고 제보해준 우리 녹취록 녹음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이거를 왜 작가가 천경자 화백이 90년도에 화보집을 내는데 국립현대미술관 이경성 관장이 공동 발행인이 돼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인도 그림을 나비와 여인으로 제목을 바꿔가지고 그 작가의 화보집에 도록에 삽도를 끼워 넣습니다. 이 화보집에 도록에 삽도를 끼워 넣는 거는 가짜 그림을 진짜로 만드는 전형적인 방법이 여기 동원됐어요. 그렇다면 국립현대미술관에 너무 수상한 일들이 많았다. 그러면 따님은 왜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현대미술관이 정부기관이라는 점. 그래서 뭐 국회에 가짜 보고서 내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2015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국회 보고서 사건이. 그러니까 뭐 관료의 그 정신 상태랄까요? 그것이 그냥 관성처럼 계속되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그 해외에서 관장을 데려왔기 때문에 달라졌느냐. 제가 곧바로 소송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 관장한테 편지를 내서 영문과 한글로. 관장이 외국인이니까 이제는. 네. 현대미술관에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느냐.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를 그 당시에 친목 단체에 불과했던 화랑협회, 화상들의 단체에 그림 감정을 맡겨서 업자들한테 맡긴 거죠. 네.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뭐 업자니까요. 네. 네. 진상조사를 좀 자체 내서 해달라. 국회 보고서도 가짜가 들어간 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제가 편지했습니다. 저한들 왜 뭐 소송 같은데 휘말리고 싶겠어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이미 미술관에 걸려있는 현대미술관이라는 제1의 미술관에 걸려있는데 그걸 관료가 가짜라고 할 수는 없다. 뭐 새로이 조사하고 그러고 싶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하계실장 91년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는데 그 현대미술관 당시 직원들이 전부 정부 관리들이고 미술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현대미술관이라는 그 자기들의 직함도 명함에 아주 조그맣게 들어간다. 그 사람들한테 이것이 가짜로 판명된다면 그것은 이제 속된 말로 모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분이 그때 예언을 했어요. 이것은 현대미술관 측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고. 그건 좀 설명이 됐죠, 그러면? 91년도에 그렇게 이미 얘기했다고요? 네. 감정계는 어떠냐? 감정계는? 당시에 아직 자리도 못 잡았었던 그 감정협회는 지금은 막강한 감정계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협회가 이걸 진품으로 판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장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권력기관이 돼 있는데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커다란 지각 변동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감정했던 것이 가짜가 된단 말이에요. 가장 유명한 사건이. 가짜가 26년 만에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인가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그분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어떤 공모가 있었고 검찰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그건 앞으로 언론인들이 하셔야 될 일이죠.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검찰이 왜 그러면 그 표를 들어줬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게 법정에서 판결이 날 때 그 국가에서 이렇게 법원에서 이건 결국은 진품이라고 하거나 혹은 위작이라고 하거나 할 때 영향을 상당히 미칠 거잖아요. 검찰이 주장하는 바들이. 이 사건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정말 국립현대미술관이 개입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작가가 내 거 아닙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요. 지금은 그래서 2심까지 온 아니 거죠. 2심이 아니고 검찰이 네. 우리는 아직까지 1심입니다. 아직도 2심이에요? 1심 아직 그 법원에 이제 소송 들어가고요. 네. 검찰이 너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고소를 해서 이 새로운 증거도 너무 많고 이게 가짜라는 증거가 오히려 5월에 압도적인데 검찰이 잘못 판단했으니까 판단을 다시 하라고 다시 고소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나머지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안 가긴 하는데 그거는 두 분이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거는 어쩌면은 정부가 나서서 밝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검찰에 왜 그랬는지 조사시킬 검찰 내부를 조사시킬 권한은 다른 곳은 없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검찰이 너무 이 직권남용에 변호사님? 저지르는 데 있어서 제 말이 맞아요. 그 검사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을 누가 조사하냐고요. 검찰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개입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그게 남은 것 같고 네. 물론 화랑협회가 연락 올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고. 연락 오면 그때 저희가 그의 주장을 또 들어보기로 하겠는데 자 오늘은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어요? 저도 민주 시민으로서 여러분들 어느 누구든지 의견을 얘기할 자유를 존중합니다. 근데 고발이 일어났던 것은 저러한 보신 거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 다들 빠져나가시고 한 분이 지금 재판을 받고 계세요. 그 한 분이 누군가요? 평론가이신 정준모 씨이신데 그분은 전 학예실장이죠. 불행히도 현직이 아니셔서 그런지 그분만 기소가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소가 됐겠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청경자 하백님은 자신이 그 주옥 같은 저 작품을 서울시립미술관에 다 기증을 했어요. 다 기증하고 그다음에 그 저작권까지 다 서울시에 양도를 했어요. 정말 이 세계적으로 작품의 그 대부분을 다 기증할 뿐이 아니라 이 저작권까지 다 같이 양도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때문도 아니고 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권도 없고 어떤 얻을 이익이 없고 오히려 박해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런 소송을 하냐? 제가 변호사가 이 소송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 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술 작품을 보면 감동을 느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작품 하나하나에 그 작가의 고뇌, 철학, 땀, 그리고 일생 가까운 테크닉, 미학적인 판단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서울시립미술관에 가시면 진짜를 보고 감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듣기 어려운 얘기를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그림이 거기 들어가는 걸 자기가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그건 자기가 자기 그림인 걸 인정한 게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현대미술관의 보고서 내용이었는데 천하백은 편집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걸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의 보고서도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수가 검증한 적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에. 근데 JTBC가 이것도 2년 전에 나온 보도인데 국가수는 미인도가 감정한 적이 없다고 취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도 찔끔찔끔 나오니까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고 단편적인 뉴스로 지나가는데 모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국가수가 저런 거 하는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국가수가 이제 실제로 검증을 하기도 해요. 나중에. 근데 그 2015년 이전까지 국가수가 검증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리미에르 감정팀이 대한민국 국가수가 한 그 기술요. 그거 50년대 기술이에요. 라고 불어로 얘기했어요. 네. 저는 불어로 들리는데요. 자,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니까 유족들의 돈을 써서 지금 말하는 이런 기관에 검증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나오게 돼요. 보고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진품일 확률 몇 프로요? 0.00002%.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만한 기관, 우리나라 기술 50년대 기술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이거는요. 네. 제가 그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 그리고 의혹들을 모아가지고 청경자 코드라는 거를 책을 지금 썼어요. 다빈치 코드처럼. 네, 다 맞습니다. 네.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작가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특성을 발견하고 비교해서 그런 특성이 안 보이면 가짜인 거죠. 그 당시에 정면상 같은 해 연도 거를 77년도에 네. 5작품을 그리셨는데 여인 정면상을 네, 그리고 70년대 미인도는 이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 공통적으로도 들어있는 특징이 여기는 없다는 거죠. 프랑스 리메르 테크놀로지에서 감정을 한 결과 9개 검증 포인트에서 전부 다 위자김이 이게 다 나왔고요. 청경자 코드가 독특한 코드가 있는데 77년도 그 당시에 그려진 모든 그림들의 이 홍채와 코와 이 인중에 있어서 다 독특한 코드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만 공개한다. 일부만 한 먼저. 가지. 네, 아, 한 가지만. 인중의 비밀이라고. 인중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여러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 리미아로는 또 다르게 네. 다른 겁니다. 그 중에 인중의 비밀이라는 게 있다. 인중을 표시하지 않는다. 네. 저희 어머니는 40년대부터 극사실주의로 그림을 그리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70년대 뭐 반추상도 하시고 화풍이 점점 변해가지고 77년도 무렵에는 이 여인상을 많이 그리셨는데 인중을 그릴 줄 몰라서 안 그린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생략해서 모든 그림에 인중이 없습니다. 인중이 다 없다. 네. 나머지 그림들에는. 네. 그런데 인도에는 인중이 있다. 요건 뭡니까, 요거? 9.74. 미인도는 가져갔다. 기증한 게 아니라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뺏겼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 그랬더니 이제 김재규 씨 따님이 그러면 검찰에 가서 진술한 적이 있느냐. 왜냐면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써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김재규 씨 동생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걔들이 왜 그렇게 엉터리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생은 청경자 화백이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데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왜 자꾸 맞다가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기가 안 그렸다는데 왜 자꾸 맞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근거가 김재규 씨 집에서 나왔으니까 맞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모른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찰청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모른다고 했대요. 검찰한테.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아니 모른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처음 알려진 거예요. 세상에. 왜냐하면 김재규 씨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정사실로. 그죠? 근데 백음자 변호사님이 처음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런 얘기 없어? 이렇게 검찰청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검찰이 이상하게 꽈가지고 진술을 왜곡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랬어. 그러면 동생분이 유일하게 진술을 받은 거 외에는 없는데 검찰이 마치 김재규 씨 따님도 조사를 받고 부인도 조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랬더니 그 김재규 씨 동생이 따님을 조사한 적 없고 오히려 그 딸이 나한테 와서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행정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행정 경험이 있는 내가 가서 형수한테 물어보고 검찰 조사한다면 협조를 해야 될 거니까 협조를 해야 되니까 사실만 얘기해라. 그런데 그것이 진짜라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
권력자들이나 이렇게 중요한 요직에 계셨던 분들은 언제 그림 보는 안목을 기르시겠어요. 거기 들어간 그림들은 대부분이 가짜라는 것이 오히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91년도 4월 달에 바로 이 미인도 사건 발생할 그 당시에 청경자 그림 위조단이 대거 검거가 됐어요. 그 해. 그 해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로서 이 청경자 그림을 위조한 위조단을 수사한 그 검사님 이름이 김성준 검사님이 직접 진술서를 써서 이걸 공개하도록 언론에 공개하도록 제가 해서 공개도 했기 때문에 이 실명을 밝히는데 그분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위조범들이 인사동 이 계통의 위조범들이 청경자 화백 그림이 너무 인기 있는데 천화백이 그림을 잘 팔지 않았어요. 이번은 완전히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 상업적 목적으로 절대 그림을 안 팔아요, 잘. 근데 너무 인기가 있고 이러니까 천화백 그림 위조단들이 화랑하고 같이 결탁을 해서 그림을 위작을 하는데 화랑이 인증해주면 진짜가 되니까. 다 이 공생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림 위조가 우리가 한 그림을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림 몇 개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새로운 그림을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그림을 수년간 또 묵혀요. 딱 묵혔다가 나중에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짜다 가짜다. 이게 벌써 20몇 년 된 이야기예요. 참 골 때리는 게 화가는 이게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검찰과 감정인들은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에 관심이 갔던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직접 그린 천화백이 기억력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림 많이 그려서. 나이에 따라 노화가 되면서 쇠퇴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혹은 성격이 괴팍해. 본인이 그려놓고 안 그렸다고 그래. 그거 우리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개인적인 문제가 되죠.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제가 관심이 간 이유는 뭐냐면 혹시 화가가 내 그림이 아니라고 단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면 그 권력이잖아. 굉장한 권력이에요. 생각해보면. 대단한 권력인데 그런 게 있을까? 청경자 화백의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따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청경자 화백의 육성을 이제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청경자 화백의 따님이 미국에 계신데 한국에 오셨어요. 김정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제 짚어볼게요. 히스토리를 잠깐. 그리고 그 권력이 과연 있는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물론 이거는 그 화백 쪽 일방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렇죠? 일방의 주장이긴 한데 어느 쪽이 사실일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검찰은 브리핑을 안 하니까. 자, 그러면 히스토리를 잠깐 짚어볼게요. 이게 처음으로 기사를 찢어보면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게 91년도예요. 91년도 4월 4일 조선일보가 처음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짜를 전시했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대부분 가짜를 전시했다고 질타하는 언론이 보도가 이어져요. 그리고 4월 4일 있고 나서 4월 8일 날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91년도 얘기예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심장을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하는 게 작품 생활 아니겠어요. 모든 예술이 그러다시피. 근데 이건 막 보니까 헛개비 같고 기가 칵 막히고 이 꽃도요. 뭐랄까 테크닉이 말씀입니다. 터덕터덕 돼 있어요. 저는 말끔하게 어떻게 하든지 하거든요. 제가 그게 좋아서. 눈 같은 것도 쟤는 빛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입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게 하여튼 막 봐서 제가 그 엉성한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악을 쓰다시피 해서 가짜다 그러고 악을 썼어요, 여기서요. 액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진짜라고 말씀하신 적은 진짜라고 말한 일 전혀 없고, 끝내 당신네들이 할 때까지 다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또 은폐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논란이 첫 주 시작되고 나서 직접 육성으로 내 거 아니라고 말씀하신 인터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논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를 한 여성 동화가 있어요. 여기서 작가 본인이 아니라고 해요. 내 작법과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자세하게. 그리고 또 미인도라는 그림이 오모 씨가 김재규 전 중장 부장에게 줬던 그림이고, 김재규 씨가 권력자인데 김재규 씨 같은 권력자한테 가짜 그림이 갔겠냐라는 한 상식적인 추정에 의하여 김재규 씨 쪽에서 나왔는데 이게 가짜일 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오모 씨가 나는 선물한 적이 없다. 91년도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분의 말은 바뀌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논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미술평론가가 이거는 몇 개 작품을 조합한 그림이다. 이거는 가짜다. 라고 또 미술평론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과 화랑협회 감정위원회가 진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게 아직도 이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91년도 시작된 게 26년 동안. 희한한 사건 아닙니까 이거? 저는 이 대한민국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판정을 하면서 진품이라고 판정을 한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프랑스 최고의 최첨단 이 감정에 이게 위작이 그 완전 가짜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 프랑스 감정 결과를 믿지 않고 완전 그 몇 사람, 화랑협회 사람과 국립현대미술관하고 이해관계 있는 사람 진술로 갖고, 첫째, 김재규한테 나왔으니까 진짜다. 자, 거기서부터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검찰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지금 소송을 했고 지금은 정권도 바뀌었고 대한민국 판사들이 이제 제대로 판결을 해주기를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변호사님이 작년 말에,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작년 말에 이게 김재규 당시 권력자 중정부장으로부터 나왔는데 이게 가짜일 리가 있느냐, 상식적인 주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김재규 씨가 사망했으니까 동생과 통화를 한 겁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김재규 씨 남동생과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언론도. 근데 이제 확인을 직접 백음자 변호사님이 하고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그 녹취록 중 일부를 제가 발췌한 거예요. 무슨 얘기가 오가느냐? 본인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한번 그림이 왔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 말을 했고, 선물을 받아서 응접실에 걸어놨다. 그런데 걸려있다가 합동수사본부가 압수해 갔다. 그림을. 완전히 작가의 새로운 그림이냐, 작가의 사인도 다 들어가 있죠. 가짜 서명이.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그림이냐 해가지고 다 그 뇌물로 갖다 바치는데, 이유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다작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 그림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노렸을 것 같은데. 작가가 기억이 없었다, 다작을 해서 기억을 못한다, 아니면 노쇠해서 기억을 예. 못한다, 성격이 괴팍해서 예. 일부러 그런다. 예. 근데 사실 어머님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셨어요. 그거는 반대쪽에서도 증언을 해요. 네. 너무나 작품 관리에 까다로워가지고 작품을 내보낼 때 표구까지 해서 내보내지 않으면은 마음이 안 놓이시는 거예요. 딸 시집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나한테서 사랑을 받고 가야 가는 데서도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이 쓰신 시에 성경자라는 시가 있는데 그는 좀 고약한 예술가다. 그러나 정직한 생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작품 하나하나에 애착을 가지신 분이 자기 작품을 못 알아보느냐. 거기다가 1년에 많이 하질 않으셨어요. 이런 작품, 본격적인 작품, 화판에다 동양화 재료로 그리시는 작품은 많은 해에 10개.
왜냐면 하나를 그리시는데 3개월, 4개월씩 그리시고 어떤 때는 작년에 그렸던 걸 다시 더 공을 들여서 그리시고 그런 분한테 이런 아까 어머니도 말씀하셨지만 엉성한 그림을 가지고 와서 옥박 지르면서 이거 왜 시인을 안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혹시 어머님이 생전에 네. 이거 몇 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아, 내가 그렸나 이렇게 착각하신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91년 무렵에는 어머님이 완성도에 대해서 특히나 집착하셨어요. 그래서 91년에 이 사건이 나고 그 이후로 5년 후에 대대적인 이제 회고전이 열리는데 그때 그 회고전의 큐레이터를 하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그림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스토리까지 다 청청히 기억을 하고 있어서 자기가 정말 놀랐다. 그렇게 그분의 책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김재규 씨 집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거고요. 자, 그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에 대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작년에 보도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천하백이 미술관 직원들에게 위작 주장은 착오였다. 그러니까 본인이 위작이라고 주장한 것이 나의 착오였다라고 미술관 직원한테 말한 적이 있다라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확인된 사실은 그렇게 지목된 당시 직원은 천하백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해요. 나중에 이게 거짓말 하나 나온 거고 또 하나 미인도와 천하백이 사용한 재료가 맞다. 원래 천하백이 사용하는 재료가 미인도에 쓰였다라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감정기관들은 그것이 똑같은 재료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미인도 수록 화집에 편집할 때 작가가 확인했다. 그러니까 화집에다가 그림을 넣었는데 자기